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출제위원장은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썼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올해 긴급점검에서는 수능 난이도를 살펴보고 앞으로 대입 전략과 강원도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조원교 장학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동원에서는 12,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에 봤습니다. 크게 탈 없었죠? 네, 일단 무엇보다 오늘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와 함께했던 수험생들인데요. 네네. 오늘 하루 긴장 속에서 보낸 것 고생했다라는 말 먼저 좀 전하고 네.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한 55명 정도 됐습니다. 네. 전년도엔 4명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좀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준비를 잘해서 큰 사고 없이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결시율은 이번에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한국사 기준으로 봤을 때 1,708명이 결시를 했습니다. 네. 13.85%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전년에 비하면 0.3% 정도 네. 올라간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대 좀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수능 예전에 부모님들께서는 네. 학력고사를 봐야지만 대학을 갔던 그런 의미고 필수였죠. 네,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는 사실 수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네. 시험은 아닌 체제입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했다가 뭐 수시에 합격을 했다든지 네, 필요치 네. 않으면 보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난이도에서 있어서 학생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원래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수능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되다 보니까 네. 항상 이 수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능 평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네. 이야기하기로는 예년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말, 그 말 외에 하나 더 덧붙인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EBS 체감률을 좀 높이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말이 네. 나왔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 문과, 이과 통합형 첫 수능이 되면서 네.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문제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기 전에 학생들, 시험을 끝난 학생들을 맞이한 선생님들 몇 분하고 좀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작년처럼 막 울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워낙 작년 시험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본다면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보통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국어는 예년보다 좀 쉬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요. 작년에 국어가 뭐 용암 국어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올해는 좀 쉬웠다라고 네. 이야기하고요. 수학도 좀 뭐 그나마 평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가 네. 조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수능 논란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죠. 자, 올해의 출제 경향에 있어서 특이점 또 특별한 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됐던 문과형, 이과형 통합형 수능이라는 점이 가장 이제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작년 수능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이른바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상위권들을 좀 독식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어떤 상위권 레벨의 인문계열학과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아마 이렇다 보니까 그 과목별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네. 올해 굉장히 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당장 내일부터 저력이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내일부터 대학별고사 바로 시작이 되고요. 12월 9일에 이번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2월 27일이 되면 미등록 충원 합격자가 마감이 되면서 네. 2023학년도 수시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요. 네. 이틀 뒤인 29일부터 12월 29일부터 정시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네, 중요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실 텐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수험생들이 전략을 짜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지금쯤 이 시간이면 학생들이 다 가채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가채점을 해서
6월, 9월 달 모의평가와 좀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학별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좋고요. 대학별고사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대학에서 공개한 선행학습 역량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의 기출문제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책자니까 그걸 통해서 좀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본인이 평상시에 봤던 성적과 좀 다르게 나왔을 경우가 문제인데요. 아마도 그 작년 현상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다 상위권들을 좀 독식을 하면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올해는 더욱더 작년에 그 문과 침공을 했던 학생들이 대다수 반수생으로 돌아서면서 네. 올해도 이러한 경향은 좀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네요. 네네.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네. 학생들 면접도 같이 준비를 하고 정시 상담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4차의 모의 면접을 끝냈고요. 11월 23일 날 다음 주에 5차 모의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한 25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한 번쯤 더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12월 14일에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네.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12월 넷째 주에는 저희가 춘추안권역, 원주권역, 그다음에 강릉권역으로 나누어서 직접 학생들하고 정시와 관련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간단히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정말 오늘 고생을 많이 했다는 네,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부모님들께서도 어떤 성적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학생들 먼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능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별고사라든지 네. 또는 뭐 정시 지원까지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2월 28일까지 정시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원교 장학생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직원 여러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